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3월 2일이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데일리 증시 뉴스는 제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번 하고 대신에 종목 분석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한번 마련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 어제 화요일이었는데 어제는 휴일이어서 그 또 3일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쉬었습니다. 쉬었고 오늘 수요일인 오늘 제가 또 이 종목 분석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지난 이 컨셉과 마찬가지로 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고점 대비해서 현저히 많이 내린 그리고 거의 뭐 52주 최저가에 와 있는 그런 어떤 폭락주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옥석을 찾을 수는 없을까라는 어떤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역시나 점수는 나쁘지 않은 점수를 줄 만한 그래도 나름은 괜찮은 기업 한번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바로 그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종목명은 코롱인더입니다. 코롱인더. 코롱인더고 일단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 회사의 이 주가의 역사, 이 주가의 이 추이와 함께 그때그때의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먼저 요때 보시면 그죠? 급락을 했잖아요. 요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대부분의 주가가 워낙 바닥을 칠 때 이 코롱인더도 당시에 엄청 주가가 거의 많이 내렸죠. 거의 반토막 이상 내렸다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가다가 사실 이때쯤에 그죠? 20년 뭐 거의 하반기 그리고 21년 상반기 들어서면서 이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됩니다. 이때 사실 이제 그 전기차와 관련해서 특히나 또 수소차가 또 바람을 막 한창 불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롱인더가 이 수소차와 관련한 핵심 부품을 현대차에 납품한다라는 뉴스가 터졌고, 그리고 당시에 또 21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때 상당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21년 9월 이후에도 이 수소 관련 테마 대부분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코롱인더가 수소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엄청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21년 9월 23일자에 보시면 11만 4,500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고 당연히 수소 관련 테마 대부분이 급락을 이어갔고 특히나 이제 올해까지 계속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이 고성장 그리고 이제 고밸류의 기업들이 이 제대로 밸류를 맞이하는 그런 어떠한 주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다가 사실 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코스피 지수도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내렸고 이 코롱인더도 그 벤치마크인 지수 하락률의 이상의 급락을 이어갔다. 이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문 기사 몇 개를 관련해서 이슈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21년 6월 16일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21년도에 이제 수소 관련
해서 이제 현대차에 납품하게 됐다. 뭐 이런 어떠한 뉴스가 당시에 나왔었고, 그래서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10년 만에 이 분기 영업이익을 1,000억 원, 그러니까 2분기에 분기 영업이익을 1,000억 원 달성할 것이다. 해서 이 코롱인더가 그달에 20%나 이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1년 9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소 관련 테마 대부분이 신고가를 갱신했다. 보시면 이제 유니드와 같이 해서 이 수소주 대부분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어떤 그런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분기까지도 이제 영업이익이 약 773억 원 해서 전년비 거의 169% 증가를 했다. 이런 어떤 뉴스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소 관련 테마가 다시 급락을 이어갔고,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 고밸류에이션 성장주가 침체 기로에 갔다. 지금까지 사실 계속 수소 관련 테마에 잘못 묶이다 보니까 이게 또 코롱인더가 따지고 보면 실적주임에도 이 수소 관련 테마에 묶이면서 이 고밸류 성장주에 또 이렇게 어떤 그런 테마로 똑같이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기에 이 코롱인더도 약세를 계속 이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롱인더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롱인더는 이렇게 4개의 사업 파트로 일단 이루어져 있고, 먼저 산업자재 이 파트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타이어 코드, 그리고 이제 아라미드는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 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뒤에서도 한번 언급이 나오니까 그건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필름, 그리고 전자 재료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화학 안에서도 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에폭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패션인데, 패션에서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골프와 관련해서 뒤에서도 한번 언급이 있지 싶은데, 그 왁이라는 또 회사를 또 분할 상장을 분할 자회사로 이렇게 100% 자회사로 또 두기도 했습니다. 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요 어떤 부문과 관련해서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인데요. 역시나 이 산업자재군, 그죠? 여기 말씀드렸던 이 타이어 코드라든지 아라미드를 만드는 이 산업자재군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46%의 매출 구성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에서 약 20여 퍼센트 정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션 부문에서 그리고 한 20%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션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프 관련해서 계속 실적이 좀 좋았고, 특히나 이 수익성도 이 골프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산업자재분에서는 역시나 이 타이어 코드, 그리고 아라미드에서 상당한 이 실적이 뒷받침됐다. 거의 뭐 코롱인더를 이끈 것은 이 산업자재 파트, 특히나 타이어 코드와 아라미드 이 두 개의 어떤 제품들이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수와 수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가장 큰 구성을 하고 있는 산업자재 파트에서는 내수보다는 거의 80% 이상이 이 수출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소재, 그죠? 그리고 패션,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패션은 거의 국내 내수용이고, 이 화학 소재라든지 그리고 필름 전자 재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비중과 이제 내수 비중이 거의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코롱인더는
내수보다는 그러니까 패션 부문인 그 내수보다는 대부분의 매출 구성은 아마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매출액은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외형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죠? 매출액이 많이 성장을 했고, 더불어서 영업이익도 일단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최근 실적이 반영이 안 된 수치라서 일단은 지금 3,080억은 아니고요. 3,080억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21년 4분기 예상 실적을 영업이익 예상 실적을 582억으로 잡았는데 이게 아니고 어닝 쇼크가 나서 실제 영업이익은 27억이 나왔습니다. 27억. 그래서 아마 이 작년 그러니까 21년 연도의 그 영업이익 실적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뭐 거의 500억 가까이는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전년비 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뭐 성장을 이뤘다. 그 성장에는 말씀드렸던 이 타이어 코드 그리고 그 아라미드 그리고 패션 부분에서도 이 골프 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ROE도 일단은 계속 부진하다가 20년 들어서부터 해서 일단 실적이 계속 고성장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ROE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의 문제인데, 일단 부채 비율은 뭐 19년도까지는 조금 좋지 않았는데, 20년도부터 해서는 일단 120% 정도 수준에서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채 비율과 더불어서 이 당좌 비율인데, 당좌 비율을 그냥 제가 딱 그냥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당좌 자산으로, 그게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떠한 그, 당장이 현금화할 수 있는, 1년 안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때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좌 자산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당좌 비율은 얼마가 적정선이냐? 100%가 적정선입니다. 100%. 그죠? 100%가 적정선인데 이 100%보다도 현저하게 지금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지금 뭐 거의 50% 수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좋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부채 비율도 일단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높으면 좋지 않다. 낮으면 좋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120 정도면은 그렇다고 해서 되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당좌 비율을 보니까 1년 안에 돌아오는 유동부채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좋지 않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퍼 같은 경우에도 뭐 19년까지는 실적이 조금 형편없었다 보니까 퍼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 20년도 들어서부터는 일단 퍼도 일단 적정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여기 보시면 21년 3월 그죠? 3월, 6월, 9월 보시면 지금 퍼가 높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주가가 그때 많이 높았단 말입니다. 이 수소 관련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뭐 터무니없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 퍼가 실적 대비해서 퍼가 상당히 이렇게 고평가 수준에 와 있을 만큼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21년 지나고 22년 들어와서는 주가가 지금 전년도보다도 현저히 많이 내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퍼가 조정이 돼서 지금 약 8.7배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PBR 수준도 지금 보시면 일단 항상 1보다 낮은 뭐 괜찮은
배수에 와 있었는데 전년에 역시나 이 주가가 급등하던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PBR 값이 좀 높은 수준에 있다가 또 현재는 역시나 주가가 현저히 또 많이 내리다 보니까 PBR도 같이 많이 내린 일보다 낮은 수준에 와 있다. 결국에는 일단은 21년 전체적인 실적과 현재 주가의 추이로 봤을 때는 지금 좀 어느 정도 안정스러운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을 보시면 일단 배당 성향은 항상 배당을 맞추기 위해서 배당 성향이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이 900원, 900원, 1000원, 1100원인데 지금은 1300원이에요. 지금은. 이건 확정 배당을 했고요. 그러니까 배당을 확정을 했고요. 지금은 1300원인데 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19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참고로 당기 순이익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럼 당기 순이익이 지금 형편없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221억으로. 근데 여기에서도 900원을 주려니 배당 성향을 80% 이상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음 이듬해에는 오히려 지금 당기 순이익은 2천억 원 이상으로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은 1000원 정도 이렇게 또 맞추려다 보니 배당 성향을 다시 확 낮춰가지고 14.69%.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단점이다. 좋지 않은 부분이다. 왜? 아니 어떤 해에는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벌어도 이 주주 친화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많이 높여가지고 또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어떤 해에는 당기 순이익을 엄청 많이 걷어가지고 그럼 그럴 때는 또 주주들한테 많이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전년 대비해서 크게 등락폭이 없는 수준 그러니까 그냥 거의 뭐 매년 같은 수준의 배당을 지급한다? 아니 그 해에 돈을 잘 벌었으면 그 해에는 또 특별히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참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성향이 조금 일정한 그래서 많이 벌 때는 또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적게 벌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적게 받아가는 거고 사실 그런 회사가 조금 더 낫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좋지 않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기업의 전체적인 그러면 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롱인더는 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PER은 현재 21년 12월 기준 했을 때는 약 한 8.5에서 한 8.7배 수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전년도 8, 9월 주가로 보면 뭐 20 가까이 넘어가는 수준이었지만 지금 주가가 거의 6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PER이 자동적으로 주가 하락에 따라서 많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업종 대비해서, 업종 PER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저평가 구간은 절대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PBR 수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원래 일단 화학주 대부분이 PBR이 좀 낮은 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뭐 롯데케미칼부터 해서 대한유화 뭐 이런 회사들 다 보시면 다 PBR 수준은 다 저 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특별하게 이 PBR이 낮은 게 크게 장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저 PBR 이런 건 확실하다. 이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금 배당 수익률은 지금 대충 1.71% 지금 1,300원 확정을 했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주가에 따라서 뭐 두 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6만 원이면 그죠? 두 배가 조금 넘을 수 있겠네요. 근데 아마 1.71%라는 거는 아마 6만 원보다 높은 주가를 감안했을 때 1.71%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증권사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한 날이 있었잖아요. 뭐 한 2, 3일 그러니까 영업일로 2, 3일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수준 주가를 감안해서 지금 대충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2주 최고가는 11만 4,500원이었고, 최저가는 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 오늘 수준으로 보면 6만 원 뭐 살짝 넘어선 주가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고점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내린, 예, 주가의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2주 베타는 1.32.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벤치마크, 즉, 이 코스피 지수의 그 등락률이 만약에 1이라면, 그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코롱 인더는 1.32배다. 그죠?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1 움직일 때 코롱 인더는 1.32 움직이는 거니까 어찌됐든 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민감도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무거운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발행 주식 수도 2,700만 주, 뭐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주식 수가 많은 수준은 아니고, 일단 특히나 또 액면가가 5천원짜리잖아요. 5천원짜리인데 2,700만 주면은 저는 뭐 크게 주식 수가 많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일단 유동 비율도 64%뭐 요 정도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게 80% 이런 데도 있거든요. 보면 뭐 일단 뭐 제 입장에서 유동 비율이 적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60% 정도도 뭐 나쁘지는 않다. 또 너무 적으면은 이 사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주가의 어떤 뭐랄까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볼 수 없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유동 비율이 또 갖춰져야지 주식 어떤 투자 거래량도 또 상당히 또 뒷받침되면서, 특히나 이 모멘텀 실릴 때는 주가가 빨리 상승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고, 또 상승 진행형이 더욱더 가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동 비율도 한 60%면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최근에 급락을 했다 보니까 일단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실적은 계속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분과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 코롱이 지금 지주사잖아요. 일단 코롱에서 거의 뭐 한 30% 이상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밴드 차트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 한번 이렇게 밴드 차트를 보는 방법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현재 최근에 보고된 코롱 인더의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영업 실적 안에서도 PER을 구하려면 당기 순이익을 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코롱 인더가 최근에 발표한 당기 순이익을 감안으로 작성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PER 수준은 8.7, 뭐 8.9 요 정도 수준이라면, 만약에 그 PER 수준 목표를 19.2배, 32.4배, 45.6배로 둘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가야 되는가, 주가의 목표를 어디다가 둬야 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코롱인더가 내는 단기 순익 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목표 PER을 19.2배로 놓고 보면 13만 8천원 주가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참고로 21년 9월에는 이 잠정치보다 컨센서스보다 잠정 실적이 조금 높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2월 25일이었나요? 20 며칠 날,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1년 4분기 일단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참고로 외부 감사에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연간 보고서, 특히나 이 사업 보고서는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4분기 실적 나왔거든요. 4분기 실적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뭐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27억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어닝 쇼크가 나왔다. 이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 그림이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죠.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났는데 일단은 또 특히나 22년 상반기 실적의 수익성 악화 예측 때문에 최근에 이 각 증권사들마다 목표 주가를 다 내렸습니다. 근데다가 또 매수 의견은 또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사항을 지금 우측에 이 그림에서 또 볼 수가 있죠. 먼저 요거는 기사를 일단 제목만 스크랩해서 올려뒀는데 코롱인더 4분기 어닝 쇼크 목표가 내렸다 신영증권 이렇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영증권뿐만이 아니고 뭐 KB증권 뭐 신한증권 대부분 다 코롱인더 이 4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 나는 바람에 일단 목표가를 전부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매수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가져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최근에 참고로 2월 28일 기준이에요. 최근에 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 코롱인더 관련해서 투자 의견 낸 리포트의 제출 수가 약 5개, 5개 기관에서 제출을 했고 일반적으로 그 목표 주가의 평균이 약 95,200원이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적정 PER 수준은 8.2배로 놓고 목표 주가를 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매수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분기 실적 때문에 목표가를 많이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코롱인더에 대해서 작년부터 특히나 올해까지 나온 뉴스들을 토대로 그러면 앞으로는 이 코롱인더는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코롱인더는 그러면 뭐 22년, 23년에는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수익성 부분은 어떨 건지에 대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1년 6월 달에 나온 헤럴드 경제의 뉴스인데요. 코롱인더 2370억 투자, 이 꿈의 소재 아라미드 생산 라인을 증설했다. 참고로 아까 전에 이 산업 자재를 만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타이어 코드가 있었고 그리고 아라미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타이어 코드 부분과 아라미드가 이 코롱인더의 거의 뭐 먹거리를 이끄는 제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아라미드가 뭐냐? 아라미드는 이 5mm 정도 굵기로 또 2톤에 달하는 자동차를 들어올릴 만큼의 이 고강도와 높은 인장 강도를 지녀서 이른바 마법의 실로 불리는 이 첨단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라미드가 참고로 이 코롱 인더스트리의 주력 사업인 타이어 코드 제품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고 참고로 또 이 타이어 코드 제품은 전기차 이 시장 확대로 이 전기차의 타이어 부문에도 쓰일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 타이어 코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21년 8월 3일, 작년 8월 3일에 또 나온 뉴스인데요. 보세요. 아라미드 타이어 코드 호조의 코롱인더 10년 만에 최대 실적.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코롱인더의 주력 상품, 그것도 이 코롱인더의 먹거리의 최고 선봉에 서 있는 이 아라미드와 타이어 코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년 8월 4일자 보시면 코롱인더 실적 성장 모두 좋아 이런 어떤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8월 27일 작년 8월 27일도 실적 개선 플러스 수소 기대감 그죠? 그래서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급등했던 그 배경에는 실적이 동반이 됐고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000억 원 기염을 토했지 않습니까? 그대가 또 수소 기대감 그죠? 뭐 현대차 넥소에다가 수소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한다든지 또 수소 테마에 또 엮이게 되면 주가가 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롱인더는 작년에 실적도 좋았고 이 수소 기대감도 덧붙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1년 9월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KB증권에서 코롱인더 화학 중소형주에서는 최선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2년 9월까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9월까지 PET 타이어 코드 19,200톤을 베트남에 증설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고로 그 베트남의 인건비라든지 낮은 전력비를 감안하면 이 10% 이상의 수익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실적은 나름 선방을 했지만 이 수소 테마로 묶이면서 급등했던 가격을 거의 토해냈죠. 거의 토해냈고, 거기다가 이 금리 인상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 치게 됐죠. 왜? 이 고밸류에이션 성장주 섹터 자체가 막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사실 그게 또 뭐 그 이슈가 계속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테마에 엮이게 된 게 조금 작년 중반 이후로는 호재였지만 오히려 지금은 악재로 뒤바뀌는,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뭐 전쟁과 관련해서 그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시장이 큰 이슈다 보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또 추후에는 또 금리 인상 이슈가 또 계속 또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이런 어떤 뭐 테마, 특히나 이 수소 테마, 뭐 이 2차 전지 테마, 이런 어떤 이 고밸류에이션의 성장 테마는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일단 뭐 작년 거의 9월 고점 찍고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그 이어가다가 일단 연말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롱인더 성장성은 여전하다. 4Q 실적도 기대한다. KB증권.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Q 실적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오보가 됐죠. 오보가 따지고 보면 4Q 실적은 영업이익이 27억. 뭐 물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27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일회성 비용을 거의 뭐 4Q에 다 떨어버리는 바람에 실제 그 영업이익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쳤는데, 그걸 보통 전문용어로 빅베스라고 합니다. 빅베스. 빅베스가 뭐냐 하면 기업에서 뭐 손실이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뭐 떨 게 있으면 1, 2, 3분기에 떨지 않고 한 번에 4분기에 다 떨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빅베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4Q 실적이 엉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월 7일, 요거는 참고로 실적 나오기 전에 뉴스인데, 코롱인더 최근 주가 하락은 펀더멘탈 대비해서도 상당히 과도하다. 키움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라미드 사업은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동호 키움증권 연구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코롱인더는 현재 7,500톤의 아라미드 생산 능력을 15,000톤으로 2배 확장할 계획이고, 이에 증설 이후 동사의 아라미드 부문 에비타는 1,45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아라미드 사업의 영업 가치는 1조 1천억 원으로 현재 시가총액의 약 60%를 상회한다 라고 설명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코롱인더의 시가총액의 60%가 겨우 이 아라미드의 영업 가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실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겨우 지금 아라미드 영업 가치 정도밖에 안 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내렸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업종 대비 PER 감안하면 지금 이게 현저하게 많이 내려서 뭐 펀더멘탈을 펀더멘탈 대비해서도 너무 저평가 될 만큼 과도하게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나온 기사입니다. 포로인더 4Q 실적 컨센서스 하회 목표가 내림 KB증권. 말은 참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실제는 어닝 쇼크 났다. 어닝 쇼크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뭐 돈은 벌었는데 벌긴 벌었죠. 어닝 났으니까. 근데 쇼크 났다고 해서 다 손실 났다 이 말이 아니고 컨센서스 그러니까 추정 실적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면 어닝 쇼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코롱인도 4Q는 어닝 쇼크. 근데 그 부진 이유를 봐야 되는데 그 부진 이유가 과거 대비해서 크게 높아진 성과급 지급, 성과급을 지급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성과급 잔치를 한 거죠. 여기 밑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뒀잖아요. 참고로 550억 원을 성과급 잔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가가 막 급등하면서 해상 운임과 관련된 운임비가 급등을 했고 또 그 이외에도 뭐 코롱 머티리얼 원단 사업 중단으로 영업 손실 191억 원 떨었고 그리고 필름, 화학, 패션 부문에서 약 100억 원 재고 평가 손실 떨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회성 비용 등 대부분을 이 4분기에 그냥 다 떨어버렸다. 빅 베스 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 4Q 실적, 즉 이 영업 이익이 당초 생각했던 이 컨센서스보다도 상당히 하회하는 27억 원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올해 22년 1분기에도 일단 실적은 특히나 매출 실적은 확실히 전년 대비보다도 많이 늘 것으로 약 10.9%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매가 상승은 외형적으로는 커 보이는 효과는 보일 수 있겠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원가 비중이 워낙 높아져서 이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뭐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유가가 높다 보니까 운임비 아직 비싸거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뭐 올해 특히나 이 영업 이익과 관련해서 특히나 1분기에는 아무래도 좀 소폭 감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회사 측의 이야기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지금 회사 측에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요 제가 표시해뒀죠. 자, 유가가 상승을 해서 분명히 관련해서 일단 가격이 오를 것 같긴 한데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 오른 만큼 그 가격을 전가를 해서 판매 가격도 상승시킬 거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또 특히나 지금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받쳐준다는 거는 가격을 올려도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오히려 개선이 돼서 전년보다도 25%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회사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증권사의 리포트가 맞을지 아니면 회사 측의 발언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도 수요만 받쳐주면 판매 가격을 올린다고 한들 매출 성장은 당연한 건데 매출 성장 플러스 수요가 받쳐주면은 또 그만큼 많이 팔리게 되면은 영업이익도 그대로 우상향할 수 있는 예,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일단 뭐 이도저도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외형적 성장은 반드시 이룰 것 같다라는 것이 일단 전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자, 코롱인더. 자, 20년, 그죠? 21년도 역시나 실적 성장과 수소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었습니다. 그죠? 근데 21년도 4분기 실적은 보셨던 것처럼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닝 쇼크 아쉽죠. 아쉽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뭐 일회성 비용들이 많았죠. 성과급 잔치했고, 그죠? 뭐 손실 떨 것 떨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일회성 비용이 큰 원인이었다. 일회성 비용이 원인이라는 거는
그건 다음 분기 때까지 그 원인을 끌고 가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으로 일단 실적에 대한 바닥은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일단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도 역시나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이다. 1분기 실적이 중요하다. 왜냐 지금 유가가 또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지금 100달러도 돌파했습니다. WTI 브렌트유는 벌써 100달러 넘었고 WTI 기준 해도 100달러를 장중에 막 103달러 막 넘어가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을 더욱더 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부분 때문에 역시나 이 수익성 악화된다. 특히나 운임비 계속 올랐거든요. 지금 아마 엄청 비쌉니다. 지금도. 그래서 수익성 악화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려가 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역시나 1분기 실적이 뭐 전분기보다는 낫겠죠. 전분기는 뭐 떨 거 너무 떨어가지고 27억밖에 못 냈으니까 영업이익을. 하지만 전년 동기와 감안했을 때는 역시나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보다는 조금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가 올해 전체로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최저점일 수가 있고 오히려 그 뒤로부터는 개선을 할 수 있는 기대가 점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예상들을 종합할 때 올해도 역시나 외형적 그죠? 매출 성장. 왜냐하면 판매 단가를 높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수요 급증,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 급증에 따른 판가 상승은 역시나 외형 성장은 물론 영업이익과 관련된 수익성에도 상당히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러면 주가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 주가가 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퍼 수준이 지금 뭐 10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단순으로 보면 퍼가 낮아. 저평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저평가를 논할 때는 이 퍼의 기준을 항상 업종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랬죠. 업종 대비. 근데 업종 대비해도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그냥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내려서 그죠? 지금 8점 얼마에 와 있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 화학주들 대부분이 이 퍼가 낮은 편이에요. PBR도 낮은 편이고. 그래서 업종 대비해서 이게 유독 낮은 저평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현저히 많이 내린 위치는 맞지만 그것도 또 전년에 그 고점까지 올라가게 됐던 동기가 다 실적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테마가 엮이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그게 급등을 했던 거고 또 그 부분이 또 상당히 또 반납을 하게 됐던 거고 이런 부분이라서 실적 대비해서 이 주가의 위치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이걸 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역시나 직전 분기, 즉 21년 4분기 실적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와야 되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상당히 또 개선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주가는 금리 인상이 연기되어질 수도 있지, 연기될지도 모른다라는 게 지금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미금리가 참고로 이 전쟁 때문에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출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3월에 지금 원래는 또 50bp를 올리니 많이 막 또 그게 상당히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확률은 또 상당히 낮아졌더라고요, 지금. 뭐 25bp 정도 올리는 수준에서 끝날 거다라는 게 또 지배적이고 아니면 또 3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된다. 또 이런 부분이 또 이런 어떤 고밸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또 유가가 상당히 또 높은 수준에 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대체 에너지주에 또 관심을 또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이 수소 테마 다시금 움직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에서 일단 단기에는 주가가 조금 뭐 상승할 수도 있다. 뭐 단기 상승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차트, 제가 차트를 띄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그냥 고점 찍고 쭉 내렸어요. 쭉. 그죠? 쭉 내렸는데 이렇게 쭉 내리는 이런 어떤 흐르는 차트라고 하거든요. 보통 흐르는 차트에서는 바닥을 지금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바닥을 확인을 못했고 최근에 그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가 대부분 다 막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그날 하루에만 주가가 엄청 급락을 했었죠. 얼마 전 최근에. 그리고 뭐 어제 아니 그리고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반등을 했던 부분도 실제 이 고유가 때문에 이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뭐 테마들이 조금 반짝거리면서 이 뭐 화학 산업이 오늘 사실 또 전반적으로 좀 내렸거든요. 유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아무래도 이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어떤 예상에서 하지만 오히려 이 코롱인더는 올랐단 말입니다. 화학주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소 테마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 생각은 코롱인더는 테마에 그나마 반등을 했다 뿐이지 실제는 오늘 내려야 정상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보지 못했다. 예, 바닥 확인을 해야 된다. 일단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언제 사란 말이야? 한번 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6만 원. 6만 원 지지하는지 봐야 됩니다. 6만 원. 자, 첫 번째 6만 원 지지하는지 보고 6만 원 지지했는데 만약에 5일선이 20일선을 상향 돌파한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62,200원이거든요. 62,200원을 상승 돌파하면서 딱 예,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딱 올라가 준다. 그러면 그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문제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또 테마에 엮여 있다 보니까 또 테마에 또 오늘 올랐다 보니까 이거면 당장 또 내일 또 내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번 주에 또 약세를 또 약세 전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뭐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은 어느 점을 저점을 놓고 봐야 되냐? 직전 저점이 보니까 56,500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56,500원 선에서 일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저는 옳다. 조금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6만원 지지하는지 보고 6만원 지지하고 21선 통과하는 62,200원을 통과해서 안전스럽게 정착이 되면 62,200원 위로 매수해도 괜찮다. 하지만 6만원 깨게 되면 저점 매집해야죠. 저점 매집. 그러면 얼마에서 매집해야 되냐? 6만원 깨고 나면 그러면 59,000원, 58,000원 아니요. 56,500원 부근에서 잡는 게 제일 좋다. 어떻게 잡냐? 그까지 가격이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문서를 넣어놓는 거죠. 만약에 이 코롱 인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매수를 하실 거면 62,200원 위에서 사시든 그죠? 아니면 56,500원에 그냥 56,500원에서 위아래로 한 1,000원 정도로 해서 그냥 쭉 매수 가격대로 매수 물량을 쭉 내놓는 거죠. 그래서 걸리면 걸리고 말면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제 매수 포인트가 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찬찬히 제 말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아니면 제 글을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코롱인더는 자 다시 한번 끝으로 정리를 드리면 실적 괜찮았습니다. 작년에. 하지만 4분기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어닝 쇼크는 났다. 그로 인해서 대부분 증권사에서 어때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최근에 또 급락을 이어왔다. 하지만 수소 테마에 엮여 있다 보니까 이 고유가의 대체 에너지 각광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상승 반등했다. 자, 문제는 뭐냐? 아직 저점을 못 봤다.
저점, 특히나 이 바닥을 다지지를 못했다. 오늘 오른 거는 뭐 실적이 좋아서 아니 많이 내려서 아닙니다. 오늘 오른 거는 수소 테마에 엮여 있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반사이익 그 부분 때문에 올랐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주가 수준이 현재의 저평가 구간이 절대 아닌 만큼 확실히 바닥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최저점 56,500원 수준에서 56,500원 선에서 뭐 매수 주문을 뿌려놓든 아니면은 안전하게 5일선이 21선 통과하는 62,200원 이상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롱인더 제 점수는 65점. 왜 65점이냐 하면은 일단 회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는 괜찮은 것 같고 두 번째 일단은 고점을 11만 4,500원이 역사적 고점을 봤잖아요. 그게 뭐 테마가 됐든 어찌 됐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소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당장에야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고밸류 성장주가 조금 뭐 무뎌지니까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 이 수소 테마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 기대감은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 외형적으로나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어 커드와 아라미드 관련 부분은 상당히 수익성도 좋을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매출과 실적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일단 뭐 제대로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62,200원 아니면 56,500원 선에서 매수만 하게 된다면 뭐 크게 큰 손실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항상 뭐 매수는 좀 쌀 때 싸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56,500원 아래에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터무니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62,200원 위로 안전하게 올라오든지 아니면 56,500원 직전 저점인 이 56,500원에 매수 주문을 쭉 한번 깔아 넣어 보시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길게 방송했는데요. 하여튼 뭐 매번 이 방송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종목 하나 1시간 정도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1시간이 아니라 몇 날 며칠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찌 뭐 종목 하나를 5분, 10분에 다 그렇게 분석하겠습니까? 그렇게 분석한다라는 거는 정말 그게 수박의 그달기 아닙니까, 사실? 뭐 아무튼 앞으로는 조금 더 줄여서 방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반드시 부탁드리겠고요. 조금이라도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